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코이카의 기여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ODA, 개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코이카, 국제협력단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단은 다양한 목표들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그러한 목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들은 크게 7가지입니다. 국별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입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에서 중점이 되는 것을 본다면 한국에서의 기여 공공외교가 어떤 특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공공외교를 참여하는 경우 또는 기여 공공외교를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 코이카의 사업을 봄으로써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해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한다는 목표, 이것이 코이카의 기여 공공외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더 한국의 특색에 맞는 한국만의 그러한 개발협력 플랫폼을 만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국별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컨설팅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형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가 어떠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두뇌를 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 계획 같은 것을 만들 때 한국에서 전문가를 포함한다든지 또는 컨설턴트를 보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구체화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든지 하는데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반면에 프로젝트형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죠. 수행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것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행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양한 방향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별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기술과 인재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물자를 지원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수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기반자 또는 공무원들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수를 하기도 하고요. 현지에서도 연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이 가진 경험,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국가별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여러 국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한번 참여한 것은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연수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국가들의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아시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을 수 있겠죠. 출입국에 있어서의 IT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전자정보 같은 것이 중요하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교육들을 할 때 코이카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과 연결됩니다. 이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은 새롭고도 다양한 그러한 분야를 개척하고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혁신적 기술, 포용적 비즈니스,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개도국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매년 한중앙아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가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요구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것은 IT 쪽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보, 통신 이런 분야에 발전돼 있는데 어떤 기초적인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적인 IT 기술을 바로 달라. 혁신적인 기술을 달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수요죠, 니즈를 반영한 포용적인 프로그램, 그래서 혁신적으로 만드는 파트너십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분야가 한국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 발전과 연관돼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사업은 사실상 시민사회 단체들,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발전을 해야지 그 사회에 있어서의 건강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국가가 원조를 하는 것이 너무 국가 중심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시민사회 기관들이 원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 단체에도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죠. 그 단체들의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조를 할 때도 이것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교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보건도 있을 수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진단키트를 보급하는 사업, 거기에는 기술적인 측면도 들어가겠죠. 교육적 측면도 들어가겠죠. 또는 단순하게 의료봉사를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국의 대학의 의대에서 봉사를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코이카의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도 높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현장에서 현장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장의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원조뿐만 아니라
보건상의 원조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재난의 발생 시 생명 구조라든지 고통을 경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재난 발생 때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대 파견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피해 복구라든지 인명 구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민간 기관들까지 포함한 것을 통해서 재난 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SDG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나오지만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처럼 글로벌한 차원에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와 보존을 맞춰서 하는 다양한 것이고, 특히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국제질병 퇴치 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속에서 하나의 특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서 1,000원씩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모아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퇴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금을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외교를 할 때도 예전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재단 기금을 이러한 방식으로 모았었습니다. 지금 이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이카는 지금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맞춰서,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기여 공공외교 사업을 범주화하고 그것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